이게 호해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이 리차드 스튜어트는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파워 스트로크를 하는 부부가 아니라 뭔가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과 인정, 배려하는 행동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이제 호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로부터 더 많이 존중받을수록 나 역시 상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잘해주면 줄수록 상대로부터도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 요것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게 리차드 스튜어트의 부부 치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그냥 주먹구구로 이걸 하면 좋아주겠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는 완전 계약 맺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예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써오게 하고, 그거를 있는 자리에서 서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약속을 맺고, 그걸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해주고, 이렇게까지 이제 계약 맺어서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 방법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강박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한글 교재 안에. 그거는 바로 이제 호해가 아니라 나쁜 악순환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처음부터 상대를 자기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벌 주기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서 이게 강박 프로세스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악순환에 덫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벌 주고 공격하고 이런 악순환의 덫에 걸려드는 것을 강박 프로세스로 들어간다. 일단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요. 상대가 잘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 이제 못해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제 긴장되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친밀감이나 편안함 같은 것은 사라져버리고 다정한 신체 접촉도 없어지고 성생활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프로세스가 지속이 되면 긍정적인 경험은 줄어들고 불쾌한 자극만 늘어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이제 입금은 하지 않고 계속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되면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그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으면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리는가, 이것을 치료 세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행동주의에서 하는 이제 부부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리차드 스튜어트는 부부가 상담실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유는 뭐냐? 현재 결혼 생활에서 내가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의 강화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행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았으면 이보다 낫을 텐데, 다른 사람하고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담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불평하고 공격을 일삼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조금씩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기로 약속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즐겁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먼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내가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호혜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 맺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튜어트의 방법론인데요. 이 상호 돌봄의 방식이 성공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부부 각자가 자신의 기대 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알려주어야만 해요. 나는 당신이 이걸 해주면 좋아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막 해줘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받고 싶다라는 걸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제를 내줘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중에 한, 한 주쯤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부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과제를 내드릴 텐데 일주일 동안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뭐 꼭 이거 아니래도 좋아요. 요즘은 그냥 뭐 스마트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걸 해주면 좋아하겠지라는 것의 목록을 한번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주의 숙제는 그렇게 해요. 어, 저 사람이 요것만 해준다면 내가 아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주 작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20가지 적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가지. 그러니까 꼭 그걸 안 채워도 좋지만 많이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커서 상대방의 능력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적으면 안 돼요. 요 정도라면 해줄 수 있겠지? 라는 거.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적냐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고 젖은 수건을 그냥 뭐 빨래통에다가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이제 막 거기서 곰팡이도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수건을 빨래통에다 그냥 넣지 않아주는 것을 원해요. 아내는 그 젖은 수건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걸쳐놔주면, 그죠? 젖은 빨래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밖에서 마르니까 다른 빨래에 오염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늘 잔소리를 하면서 비난을 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남편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이 젖었으면은 빨래통에 그냥 넣지 말고 빨래 바구니에다 걸쳐놔 주세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그거를 적어오라고 과제를 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먼저 누가 많이 적어왔나를 보면은 아내들은 적어오라 그러면 이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많이 적어와요. 20개 적어오라 그러면 한 12개쯤 적어와요. 근데 남편은 아유 바빠서 못했는데요.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뭐 아예 하나나 2개 이렇게 이제 적어와요. 그러면 많이 적어온 사람부터 이제 first 하면서 읽으라고 해요. 그냥 심플리 읽어요. 하나를 읽으면 남편은 그걸 듣고 있다가 해줄 수 있어, 없어, yes, no로만 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뭐 토를 달고 무슨 뭐 이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딱 심플리 얘기했으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만약에 나 그거 안 돼, no 하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삭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12개 중에 이제 오케이가 몇 개 나오고 그거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해 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뭐 구구절절 뭐 얘기 안 해요. 못한다는 거는 그냥 지워요. 그러면 아내가 12개 적어 왔으면 그 중에 상담실에까지 와서 상담받는 남편들은요. 아내가 그거 적어 오면은요. 한 10개 중에
뭐 반타작 아니면은 뭐 정말 80%는 오케이예요. 그것도 아내가 숙제를 잘했기 때문에도 잘 적어왔기 때문에도 하지만 남편이 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두 개를 적어왔어요. 근데 읽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숙제를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줬냐면요. 이거를 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적어오라고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걸 안 써오고 부인에게 좋은 것을 써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음, 당신이 요즘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으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오히려 뭘 써야 되냐면요. 아침밥을 못 얻어먹고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적어도 뭐 술안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 리스트에. 그래야 되는데 뭐 또 기대 리스트를 할 때 긍정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죠. 이따가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일단 그렇게 목록을 이제 적어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를 받아낸 것은 받아낸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그것을 목록을 교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걸 보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서프라이즈로 해줘도 좋고 내가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는 꼭 이걸 해주겠다라고 그거 자체를 약속을 맺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맺어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는 뭘까요?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점검해요. 왔을 때. 그랬을 때, 아, 남편이 정말 약속한 대로 목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다 버려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고마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했을 때 고맙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했는데 뭘 고맙다고 하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주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돼요. 고맙다. 그죠? 그걸 해주니까 내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더니 기분 좋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이제 또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주더냐라고 묻는 것도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뭘 했는지, 그 다음에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고마움을 나누고, 이렇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목록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먼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루에 한두 가지씩 해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쯤 시행하고 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배려에 대해서 알아차렸는지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지 등에 관하여서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교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걸 하기도 하고 치료사가 부부 상담사가 실제로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을 지켰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고맙다고 반응을 했는지,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면은요, 싸우기만 하고 막 냉전 상태로 있고 이런 부부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서로 한두 가지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 다음번에는 와서 벌써 상담실에서 대기할 때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벌써 웃으면서 얘기하고 손잡고 나가고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한두 가지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정말 미워. 이러던 것이 어머, 저렇게 한두 가지 바뀔 수 있다면 희망이 있네. 이걸로 바꾸는 데는 이 행동주의 부부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스튜어트는요, 기대 리스트를 만들 때 지침이 중요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해주세요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라.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벌써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주세요.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는 게 자기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죠. 아이들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투로 부드럽게 말해달라. 긍정적인 표현을 쓰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대 리스트를 쓸 때 과거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항목을 집어넣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당신 어머니한테는 용돈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정 부모에게는 안 주느냐. 이게 늘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마보이여서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막 모든 걸 해주려고 하면서 처갓집에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내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당신이 하는 것처럼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자. 만약에 이걸 쓰면 이거는 사실은 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계속 싸웠던 주제가 하루아침에 나 이거 원해 그런다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그런 항목은 피해요. 그런 항목은 갈등 해결 주제로 다시 다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항목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기대 리스트에는 아주 가벼운 것들을 써요. 근데 그 가벼운 변화, 부부가요, 무슨 대단한 문제 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무슨 치약 짜는 문제, 뭐,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항목, 그 사람의 능력 범위에 넘치는 거, 무슨 뭐 기대 리스트에다가 벤츠 자동차 하나 뽑아줘.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크루즈 여행 뭐 얼마 드는 그런 여행 가자. 뭐 이런 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담아 주어야만 흔쾌히 해줄 수 있고 받아서 기분 좋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첨가한다. 이건 뭐냐면은 뭐 항상 뭐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요일 날 어느 시점에는 이걸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춰라. 뭐 배려해줘. 그게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예를 전에도 들었듯이 저녁 먹고 들어오면은 먹고 들어갈게 라고 전화해줘. 이거예요. 뭐 자상하게 대해줘, 친절하게 대해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그죠? 뭐, 내가 아플 때는 당신이 나가서 약을 사다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써야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모호하게 쓰면, 추상적으로 쓰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능력 밖의 것을 하면은 오히려 미천도 못 건지게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너무 이기적이다. 막 이런 비난을 오히려 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만들기 지침 자체를 잘 주면서 숙제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대 목록을 이제 작성할 때, 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이제 부부가 오면은 그렇게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자기가 써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이 내 것도 써보고 상대방 것도 써보는 이런 거, 기대 목록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일들과 내가 해주면 상대방이 기뻐할 것 같은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많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놓고 대화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각자 자신의 목록을 적은 다음에 그걸 이제 교환해보고 부부 상담에서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읽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아니면 노 이렇게 하면서 목록을 딱 만드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의 이제 한글 교재에 보면은요. 상호작용 실패 요인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핑계들을 대요. 이걸 이제 숙제를 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런 걸 뭐 알아서 해줘야지. 이걸 뭘 써서 줘서
뭐 엎드려 절받기 난 그거 싫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다 해봤거든요. 소용없어요. 이러든가 아유 이건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이러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부 상담사는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호작용 실패 요인을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봤자 소용없을 거다. 이런 핑계. 그다음에 이걸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지. 이걸 뭐 계약 맺어서 하는 건 엎드려 절받기라 싫어요. 뭐 이런 거. 사랑한다면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비난하기와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의 동기를 의심하는 거. 절대로 할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믿어주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절차가 복잡하다. 시작하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실천하기도 어렵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방법 안에 깔려 있는 원리, 아까 호혜의 원리,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부부는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후회만 하고 불평만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안 돼. 이렇게 탓을 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주의에서는 뭐냐면 너 먼저예요. 나 먼저. 내가 먼저 변하면 저쪽도 변할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게 변화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이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걸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부터 변화를 시작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대 리스트에 지침 만들어주는 거와 변명이 들어올 때 하기 싫다고 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할 때 무슨 부부에서 자존심이 있느냐. 당신이 먼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굉장히 정서를 많이 다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임하고 부부 대화, 의사소통 방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얘기할 수 있게끔 사티어식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거를 할 때는 상당히 이제 단호하게 이 원리를 설명해줘요. 행동주의를 할 때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된다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민주적이에요. 뭐냐면 일단 다 알려주고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죠? 리스트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반드시 이거를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기대 리스트의 예에 이거를 보시면요. 한번 부인의 요구, 그 한글 방해안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키스와 포옹으로 내게 인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다음 내게 꽃다발을 가져다 주세요. 내가 어떤 레코드를 듣고 싶은지 물어보고 틀어주세요.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손을 뻗어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이 부인의 요구인데,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집에 들어올 때 자기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세요. 가게에 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자기 전에 포옹해 주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집중하고 쳐다보세요. 코스타리카, 선샤인 코스트, 알라스카 등 환상적인 여행을 시켜주세요. 남편이 글을 쓸 때 내 의견을 물어보고 이를 반영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주말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좀 걸릴 수 있는 것은 11번, 코스타리카, 선샤인 코스트, 알래스카 등 환상적인 여행을 시켜주세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질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침에 키스해달라, 저녁에 잘 때 포옹해달라, 나를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해달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이런 거는 이제, 그죠?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의 요구를 한번 볼게요. 목욕할 때 내 등을 닦아주세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 이 부인의 1번과 남편의 2번은 같은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키스해달라. 이거 당장 둘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봤다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건 즉각 시행이 가능하죠. 그죠? 세 번째,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주세요. 네 번째, 직장에 전화해 주세요. 이거 조금 이상해요. 보통 남편들은 직장에 전화하는 거 싫어하는데. 다섯 번째, 나의 애정어린 접근을 받아주세요. 내 직장의 일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내 어깨와 등을 안마해 주세요. 내가 운전하는 동안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 8번이 부인의 4번하고 왠지 통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사고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 연애 시절에 차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차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이. 근데 어떻든 운전하는 동안 뭐, 그저 손이라도 붙잡고 있을 수는 있겠죠. 조심해야 되고, 당신이 보기에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나를 격려해 달라. 매일 직장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남편은 대화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11번, 당신의 걱정거리를 내게 말해달라. 12번, 내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해달라. 이거는 아내의 13번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멋있다고 말해달라. 그죠?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공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둘이, 이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까 즉각적으로 시행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없은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를 교환해요. 냉장고에다 딱 붙여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워크샵에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기록하는 거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웃어주었다. 이건 이제 남편이 했으면 남편 쪽에다가 동그라미 내지는 언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한 날짜가 혹은 동그라미가 많이 적힌 사람이 뭐 이제 약속을 맺는 거죠. 많이 해준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그 사람을 밥 사주기, 뭐 같이 영화 가서 영화값은 내가 내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정한다는 거. 행동주의는 구체적으로 뭘 하기로 약속을 정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방법이요. 부부끼리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요. 아이들하고도 아이들에게 역할 분담 시킬 때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냥 어항 같은데 페트병에다가 색종이로요.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걸 아내는 분홍색, 아빠는 하늘색, 뭐 아들은 초록색, 딸은 노란색. 이런 이제 포스트잇이나 무슨 색종이 같은 데다가 기대하는 걸 적는 거예요. 아빠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딸이 집어넣었어요. 아들도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어항에는 식구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노란 종이 하나 아침에 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원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식구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식구들이 그냥 하나 뽑아서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도 있어요. 아이가 아주 비싼 핸드폰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개의 종이에다가 스마트폰.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뽑을 때마다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도로 집어넣어요. 이 자식이 무슨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이런 스마트폰이 필요해. 아빠가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계속 스마트폰이 나와요.
그러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그래, 네가 나중에 뭐 몇 등 하면은 그땐 아빠가 사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 민주적이라는 거죠. 나는 원하는 걸 써서 넣고 나는 그걸 보고 내 상황이 아니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재미있게 게임처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부부도 이렇게 하는 거고, 상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받게 하는 그걸로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회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10회기 안에 다 들어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는 않겠죠? 이제 쭉 하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중간쯤 되면은 이걸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막 여기까지 차 있던 감정들은 통풍이 돼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하면은 게임처럼 즐겁게 하면서 분위기가 확 호전돼요. 그래서 사이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리스트를 쓰다가 보니까 뭐 우리 토요일마다 산책해요 뭐 이런 게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 하던 부부가 그걸 하면서 이제 취미 활동 같은 것을 같이 하게 돼요. 운동하자, 뭐 산에 올라가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게 루틴이 되면서 또 즐겁게. 이래서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의 책에는 제가 이걸 설명으로 이제 풀었는데, 그냥 그 절차가 말하자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제가 식표기 상담을 하면은 어느 한 파트에서 이걸 쓴다는 건데, 행동주의 부부치료사는 이걸 가지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리차드 스튜어트는 질서정연하게 1단계부터 쭉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 계약을 맺고 어떻게 이 봉사하는 날을 정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놨기 때문에 음, 그것을 하면 되고요. 기대 리스트를 적어서 둘 다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항상 변화는 쉬운 것부터 둘이 원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요리 솜씨 좋다고 말해주는 것,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거는 와이셔츠를 미리 다 다려놓는 것, 퇴근할 때 웃음으로 맞아주는 것,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 리스트를 적어 봐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나중에 학기말 되면 어떤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강의 끝나면 이걸 그냥 즉각적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고 당신이 나한테 받고 싶은 거 다 적어봐. 이런 거예요. 나도 또 적어서 우리 이제 이렇게 교환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할 때 숙제 내주면요. 이거 하고 뭐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재미있게 이거 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됐고요. 어,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워크숍 결과 기록 리스트를 만들 때 그 행동이 중점이 돼야 되니까 만들어서 우리가